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아들러는 말을 합니다. 모든 고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막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답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434일째 되는 아침이고요. 8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끄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두에 말을 꺼냈는데 모든 우리가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아들러는 계속 강조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열등감을 열등 컴플렉스와 구분할 줄 알아서, 열등감은 좋은 것인데 열등 컴플렉스는 나쁜 거죠. 구분할 줄 알고, 또 우월감도 뭐 자연적인 감정인데 우월 컴플렉스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그리스 언어에서 비롯된 건데, 가치가 없다라는 게 가치가 부족하다라는 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열등감인 거죠. 근데 그거 자체는 어떠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A이기 때문에 B가 된다라는 어떠한 원인을 그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핑계로 하는 순간 열등 컴플렉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사실은 인과성이 없는 관계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현재를 되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컴플렉스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거짓된 안도감을 통해서 실제로는 연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현재에 노력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과거의 어떤 핑계를 가지고 와서 그냥 현재의 안도감을 불만으로서 느낀다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성장을 하는 것도 충분히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것. 그게 어떤 열등 컴플렉스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우월감 또한 어떤 거짓된 우월감으로 과시를 하거나, 우리 뭐 그 권위가 있어 보이게 하는 거죠. 권위가 있어 보이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직함, 아니면 복장, 아니면 뭐 그 뭐랄까 장식품, 자동차나 막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거짓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게 거짓 우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진짜로 뭐랄까 진짜로 자신 있는 사람은 그거를 굳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지잡으로 언잡을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센 사람은 센 척하지 않죠. 정말로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딱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가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건데, 우월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미 우월하니까. 이미 나는 어떻게 이미 결정한 거니까. 다른 사람과 내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는 그 사람을 어떤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한 건데, 굴복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뭐하러 굴복시켜요? 그냥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들러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행복, 뭔가 자유, 뭔가 그런 의미, 이런 것들도 인간관계에서 비롯이 되고, 또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고민, 지금 닥쳐있는 고민들도 결국에는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경쟁적인 걸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고민들이 생겨난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경쟁감을 버리는 순간, 경쟁심이 센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심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곧 내가 패배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의 기쁨을 축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기고 뭐 승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를 그냥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들이 너무 저는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진짜로 이렇게 행동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요게 진짜로 딱 키포인트 같아요. 경쟁하지 않는 것, 경쟁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열등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비교를 해서, 과거의 나 자신과 아니면 나의 어떤 이상적인 목표와 비교를 해서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면 나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나 자신이 해야 될 어떤 목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나랑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 거피투차, 나를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진정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 이성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인간 관계 통해서 뭔가 고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그저 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로 없으면 고민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를 아들러가 얘기했었네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혼자라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더니 결국에 아들러가 한 얘기였습니다. 아들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독을 느끼는 것은 자네가 혼자라서가 아닐세. 우리는 고독을 느끼는데도 타인을 필요로 한다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들러가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활하게 되고, 거기에서 고통이나 기쁨이나 행동이나 어떤 의미나 모든 것들이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인간 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인생의 과제라고 아들러는 얘기를 해요. 일의 과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과제, 그리고 교우,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과제, 그리고 사랑, 연인과의 사랑, 정말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런 거, 부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의 과제에서 인생의 과제가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인생의 과제를 위한 행동의 목표를 딱 정하는데, 그게 딱 뭐라고 자립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 스스로가 자립할 것. 그리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것. 이게 바로 행동의 과제라고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자립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행동의 목표를 정했잖아요. 요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 심리적인, 의식적인 목표를 어떻게 지녀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내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친구라는 의식을 지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내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어떤 의식, 이게 자존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의식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행동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의 의식,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다라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정말 쉬운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틴, 작은 것에 대한 성공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확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뭐 1년 6개월 가까이, 1년 넘게 쭉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 작은 루틴. 아침에 일어나는 것, 4시에 일어나는 것,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치카치카 하는 것, 그 다음에 눈 뜨자마자 책을 먼저 읽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끄적이고 말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하는 것도 있죠.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루에 끄적이고 말을 하는데, 신발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명상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고 하루 시작을 하는 것. 요 지금 제가 벌써 대여섯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루틴을 하는 순간 저의 작은 성공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저에게 자존감이 정말로 올라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거. 내가 나를 이기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뭐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 나와의 어떤 하기 싫어하는 마음과의 경쟁에서 내가 그걸 이기는 순간, 계속 승리가 반복되는 순간 계속 이기기도 쉬워지고 자기 자존감은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의식감을, 자존감을 갖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 작은 루틴, 찬물로 샤워하는 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쭉 살아오면서 작은 루틴들을 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말은 사랑해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거부터. 정말로 작은 루틴인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움되거든요. 자기만의, 자기와의 약속, 이불 개는 것, 신발 정리하는 것, 사랑해라고 제일 먼저 말하는 것, 제일 먼저 책을 보는 것, 핸드폰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물을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이빨 닦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루틴으로 반복하면서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니까 내 자존감은 매일매일 쌓여서 진짜 복리가 늘어나듯이 쌓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쌓이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만의 중심을 갖는 데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아들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 요거를 딱 갖고 있는 순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또 삶이고 나와의 경쟁 관계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진짜 마음 깊이서부터 기쁨을 축복해 줄 수 있죠. 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복을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먼저 자립할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읽으면서 정확하게 어떤 의식으로서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서 어떻게 옮기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이 책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지를 뭔가 겹쳐서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참 잘하고 있구나.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자존감을, 내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로 막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시기가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바로 서는 거. 그리고 내가 바로 서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혼자 있을 때 훨씬 즐겁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나만의 루틴을 계속 성공하고 있으니까. 성공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나의 이상적인 목표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도 막 두서없이 제 생각을 막 꺼내서 봤는데, 이 중에는 제가 나중에 반복해 들으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 말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으면 거짓된 어떤 열등 컴플렉스, 그런 거, 그리고 우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바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루틴의 성공으로부터 시작하면 쉽게 쉽게, 처음에는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노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뭐라 그럴까, 노자가 작은 것을 어렵게 푸는 순간 어려운 것이 쉬워진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작은 문제를 어렵게 푸는 순간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진다. 작은 것을 내가 계속 노력해서 어렵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 작은 루틴을 신경 써서 계속 똑같이 유지하게 되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풀어진다라는 얘기를 노자도 했었거든요. 똑같은 이러한 그리스 철학이 됐든 아니면 동양 철학이 됐든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본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 인간적인 본성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의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의 비슷하게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거. 네. 어이구, 빨리 얘기한다고 했는데 또 15분이 됐네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하루 또 요 책, 이제 세 번째 챕터,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읽어보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한번 또,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즐거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